일단 만평 보고 시작하시죠. 네. 오늘 너무 적절한 화면인데요. 네. 비트코인, 미스터 비트코인을 앞으로 등장시킬 예정인데, 네. 네, 미스터 비트코인이 상당히 지금 곤란합니다. 이 비트코인 성전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크립토 윈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ETF 쪽의 자금 유출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특히 이 빠져나간 자금이 AI 섹터로 물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중동 긴장이 다시 재고조되면서 미 증시도 살짝 흔들렸고 유가도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AI 섹터가 여전히 강세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AI는 괜찮았네요. 네, 나스닥은 좀 그렇습니다. 떨어졌고. 워낙 지금 세계 금융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여가지고 이 투심이 쉽게 죽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만 제외하면 나머지 상황이 이렇게 막 좋은 건 아닌데 네. 비트코인은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거지 뭐 코인 시장만 유독 나쁘다라고 또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제 그냥 체감상으로는 네. 코인 시장이 유독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네, 뭔가 다른 물론 이제 AI 반도체 빼고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제가 이 코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체감상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 그렇죠. 네. 그 사실 6월 1일부터 원래 이제 매크로하고 코인이 굉장히 좀 밀접하게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 나스닥이랑 뭐 커플링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맞아요. 그거보다는 사실 미국이랑 이란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좀 밀접하게 움직이다가 6월 1일부터 나스닥이랑 디커플링을 시작해서 코인이 혼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 AI 주식이 너무 실적 기반으로 잘 나가니까 지금 자금이 무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라는 이제 어떤 그런 분석들을 좀 전해드렸었고요. 근데 이게 6월 1일, 2일, 3일 이제 합쳐서 한 10% 빠졌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지금 거의 한 15%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 네.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6월 1일, 2일, 3일 동안 AI 또 섹터에서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AI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조금 이제 탄력을 받았어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근데 마침 또 어제 사모신용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이 사모신용 펀드들이 주로 또 매집한 곳이 소프트웨어 주식이다 보니 네. 또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군요. 보여주셨던 그 자료 보면 AI가 괜찮았잖아요. 네. 근데 또 AI 소프트웨어 주식은 어제 좀 떨어졌고 나스닥이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빠지면서 또 빠지니까 비트코인 덩달아 또 내려가는 또 빠지고. 예. 이런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가격은 6만 1,000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죠. 6만 달러가 사실 이번 하락에서 이전에 기록을 했었던 최저점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살려달라고 지금 댓글을 달고 계시거든요. 살려주세요, 제발. 동준님, 동환님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주세요. 제 이름은 김동환입니다. 주문을 잘못 외우고 계십니다. 다시 외우셔야 돼요. 네. 예. 네. 지금 약간 댓글이 멘탈 나간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동안 동주 합치면 동동주. 지금 되게 처음 보는 유형의 댓글들이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들 잠을 그렇습니다.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국장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오를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나스닥 좀 내려가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김재희 편장이 1.63% 정도 하락하는 걸로. 네, 지금 오전에는 좀 더 떨어졌었는데 좀 네, 반등하긴 조금 했네요.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어쨌든 오늘 준비를 해왔던 부분들을 그래도 또 진행을 해봐야겠죠. 네. 네, 한번. 이란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는 이 종전 협상이 좀 유연해지고 오히려 좀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지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런 이란 전쟁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하원에서 또 이제 이란 전쟁 종결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고 결과가 찬성 215, 반대 208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상원에서 넘어간 결의안이 또 통과가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또 철수할 수 있을지 강제할 수 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이러한 전이 또 종식되는 건 아님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어쨌든 뭐 효력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론 자체가 저렇게 지금 좀 네, 확실히 맞습니다. 틀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런 결의안들이나 하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 내 이란과 미국 전쟁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 뭐 이런 걸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이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선 때 예측 시장에서도 이 한국 지방선거에 대한 베팅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액만 지난 2일 기준, 그러니까 투표 전날 기준으로 서울시장 예측 거래에 한국 기준으로 68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와. 모였었고요. 이게 네. 일주일 사이에 거의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또 모집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 맞췄느냐 보면 꽤 높은 확률로 베팅 거래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지사, 인천시장, 뭐 강원지사, 대전시장 쭉 가서 대부분 이제 적중 확률이 높았고 또 이제 김부겸 그리고 추경호 투표에서는 초반에 폴리마켓이 이 개표 시기 때 김부겸 후보가 높게 나오면서 약간 폴리마켓 예측이 조금 틀렸나 싶었다가 결국엔 또 적중으로 또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서울시장 당선자 예측은 틀린 거네요, 그러면. 박빙함을 좀 적중을 했다. 아. 네. 박빙은 맞았지만 이제 후보자를 최종 이제 맞추는 건 네, 틀렸고. 틀렸다. 네. 투표율이 네. 얼마나 이제 정확한지도 또 보고 있는 거라 이거 제가 그렇군요. 또 폴리마켓에서 6월 3일 오전 6시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온 거라서 네. 왜냐하면 이제 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또 이제 투표소 입구에서 또 이런 예측 결과들이 방송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배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국에 이제 뭐 전북지사 하나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적중이나 이제 대부분 좀 맞췄다. 그래서 전북지사는 또 김관영 네. 아마 이 후보가 무소속 후보인가요? 네, 어쨌든 민주 네. 어쨌든 전북지사 네, 하나 무소속, 빼고는 좀 틀렸다라고. 전북지사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맞았다. 대부분 맞췄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선거할 때 네. 우리가 정말 이게 초유의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쵸. 투표용지 모자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재선거 가능성이 또 불거지는. 폴리마켓 저도 이 생중계를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런 조건은 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투표에 폴에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재선거는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요거는 이제 딱 요 시기에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소식 가져오신 것 같고, 자 비트코인 얘기해 봅시다. 네, 이제 본격적인 또 저희 시황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10시 반에 이제 또 캡처를 따끈따끈하게 해왔는데 그 사이에 또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지금은 62,240달러고요. 방금 61,0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네. 또 그새 또 이게 올라왔습니다. 아, 6만 1,000까지 내려갔었군요. 네, 지금 많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6월 들어서부터는 계속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하락이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6월 1일부터 있었는데 6월 1일에 있었던 사건은 뭐 이 논란이 자명합니다. 어찌없이 하나밖에 없죠. 스트래티지가 이제 비트코인 팔기 시작한 맞습니다. 거. 장표도 하나 또 새로 가져왔는데요. 또 어제 마이클 세일러가 Back to Work라고 네. Back to Work 이렇게 또 이제 와서 올렸는데 굉장히 네. 밉상이죠. 밉상이네요. 아니 시장의 저는 왜 반응이 이렇게 또안 사람들이 좋았어요. 싫어하나 했더니 지금 저 밉상인 것 같아요. 네. 네. 겪어보니까 밉상이고. 아,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다 네. 되셨네요. 화가 나네요. 화가 나고 아니 제가 사실은 지지난주에는 한번 두 분께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세일러가 만약에 팔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때 제가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네. 제가 와 그때는 설마라고 하고 넘겼던 거를 이제 그냥 실제로 해버린 사람이라 더 약간 좀 그렇죠. 네. 미운 거죠, 뭐. 예. 네, 이 세일러가 쏘아 올린 공도 상당한데요. 예. 이렇게 백투워크를 올렸지만 시장은 전혀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만 반응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 그냥. 장표 보시면 네. 네, 비트코인 관련주 이제 좀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나스닥이랑 뉴욕 이제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DAT 기업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DAT 기업들과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을 이제 내놓는 기업들인데 괜찮았어요. 네, 5월 말 6월
진짜 1일까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때죠. 이때 이 6월 2일 정규장이 개장하기 전에 세일러가 이제 스트레티지에 공시가 올라왔고 그 이후부터 이제 열린 장에는 다 이렇게 하락을 스트레지조차 15% 넘게 내렸고 그리고 이제 2NE1도 11.9% 2일과 이제 3일에 마라톤이 살짝 소폭 내린 거고요. 코인베이스도 10% 가까이 넘게 내렸고 그리고 아메리칸 네. 비트코인도 10% 넘게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스트래티지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다 주가가 약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요 이슈가 있어서 내려가니까 중간에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또 DAT 기업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시장을 되살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17만 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계획을 공개를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평소라면 사람들이 혹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이미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별다른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네, 170만 그렇군요. 개 정도 사주는 게 아닌 이상 17만 개로는 좀 지금의 심리를 다시 끌어올리기엔 좀 역부족이었다. 네. 제가 마지막에도 그 뉴스를 가져오긴 했는데 너무 힘이 약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 전반적으로 한 이틀, 한 3일간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6월 들어서 내렸는데 어떤 것들이 좀 겹쳐서 일어났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된 점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운트곡스에서 이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에서도 10,000개가 넘는 비트코인들이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이 움직였다라는 건 이게 시장에 좀 안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해석이 있었고요. 또 역시 빠질 수 없죠.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도 아주 수량이었긴 하지만 이게 시장에게 큰 내러티브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네버셀이 깨지면서 갑자기 확 무너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의 트리거가 됐었던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현물 ETF 순유출도 지속이 된 게 큰 문제라고 기관 리서치들은 이 부분들을 많이 짚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이제 하락세들이 겹치면서 레버리지 청산도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강제 청산 규모가 집계된 걸로는 뭐 거의 20억이 넘는다 이러는데 사실 뭐 20억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또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일찍 준비했던 거라 지금 가격이 또 많이 내렸어가지고 청산 규모는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롱이 많이 이제 청산이 됐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걸었던 분들의 이런 포지션들이 많이 청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빠진 자금들을 어디로 갔냐? AI 섹터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머니가 돌아오려면 AI 섹터의 좀 이런 강세가 약간은 좀 누그러져야 되는데 사실 이 AI 섹터의 이 힘이 조금 빠지게 되면 주식시장 전반이 약해지는 건데 이 자금이 또 디지털 자산시장에 들어올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6개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 스트라이브가 뭐 네. 조금 사겠다 했으면 이제 3번이 조금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좋은 설명입니다. 네, 그 3번이 조금 나아지는 거지만 나머지들은 그대로라면 그대로죠. 사실 또 아직까지는 좀 주춤할 확률이 크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5번에 지금 18.6억 달러 청산이잖아요. 이게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은 청산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청산 규모가 거의 2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전히 좀 적은 청산이고 근데 지금 보면 청산된 금액 자체는 적은데 가격 자체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네. 자체가 시장에 지금 물이 다 빠졌다. 아, 네, 작년 유동성이. 10월에 더 심했다는 거. 작년 10월에는 유동성이 워낙 풍부했어. 네, 네, 그땐 또 그때는- 가격도 좋았잖아요. 그때는 가격이 이제 네. 거의 역대 최고점에 그러니까요. 있는 상태에서 빠질 때 한 200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며칠 사이에 거의 10,000달러 넘게 빠진 거예요. 원래 그쵸. 7만 5천 달러에 머물다가 맞아요. 이제 6만 2천까지 내려왔으니까요. 한 달 기준으로 하면 뭐 20% 넘는 하락 폭인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좀 잘렸는데 이제 찰스 슈왑의 짐 페라이올리라는 디지털 자산 담당 이제 연구원이 얘기한 거는 비트코인 하락의 주범은 스트래티지의 매도 때문이 아니다. 모멘텀과 자본이 AI로 이동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또 했습니다. 이거 오늘 실시간 댓글이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네. 괜히 이미 초상집인데 왜 자꾸 여기 와서 뭐 얘기를 하냐, 막 이런 서로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좀 다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라고 또 다비트님께서 얘기를 네. 해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원래 이제
한 610억 달러 정도가 있었어요. 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근데 어제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40억 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0% 빠진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540억 달러 중에서도 얼마가 빠질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네. 당분간은 ETF 흐름을 좀 주의 깊게 저희가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티그룹에서도 최근에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네. 최근에 이 6월 들어서 비트코인 시장의 빠른 이 하락에 대해서 스트래티지가 아닌 이쪽도 똑같이 이제 ETF 플로우를 짚어줬습니다. 그동안 사실 비트코인 가격을 받쳐줬던 건 ETF의 자금 흐름이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에서의 다시 5% 정도를 ETF 자금이 이걸 담당을 했었는데 ETF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 받쳐주던 힘이 빠지면서 하락을 한 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5월에 34억 달러가 유출이 됐고 6월 초에만 42억 달러가 이제 유출이 됐다고. 5월 전체보다 6월 네, 며칠 빠르게, 동안 빠진 게 네. 더 네. 많다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 청산 규모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ETF 순유출이 지속이 되면서 이 가격 변동성이 크게 일어난 거다라는 이런 상관계수를 또 제시를 했고요. 대신 이 상황이 반전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시티그룹이 이제 분석한 결과로는 클래리티 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재정적자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일어나야 된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이제 달러나 국채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려할 때 이제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걸 매수하는 이제 전략적 재정적 그 확대인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가 반전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이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훨씬 빚을 많이 내고 인플레이션 그냥 막 치솟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 하드머니로 돈이 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 같은 쪽으로 돈이 많이 가게 되고 비트코인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설명해 주신 내러티브인데 네. 그게 반전의 조건 중에 하나다. 네, 맞습니다. 네. 찰스 슈왑에서는 더 강하게 진단을 했는데 네. 이 비트코인 약세장은 최근이 아니라 이미 지난 10월에 시작이 돼서 쭉 이어져 온 거고 이것이 전부다. 이 지금의 상황이 전혀 놀라운 게 아니다. 네. 스트리티지의 매도는 전체 보유량이 0.004% 뿐인데 이거에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 그냥 떨어질 게 떨어졌을 뿐이다라는 뭐 이런 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뭐 금, AI 인프라 주식, 뭐 오픈 AI, 엔트로피, IPO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또 추세 전환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냥 단지 이 스트리티지는 그냥 트리거가 하나 됐을 뿐. 이게 주요한 네. 원인은 또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알긴 아는데 그 0.004%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또 그 숫자가 그럼 굳이 왜 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제 좀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그리고 제가 생각도 그랬잖아요. 들거든요. 이걸 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정말 상징적인 그러니까요. 0.0001 BTC를 팔던지 괜히 애매하게 32 BTC를 사서 팔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약간 이거부터 불러일으킨 거가 좀 문제이지 맞아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거고 아유,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처분하는 거니까 저희는 수 뭐 없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자유인데 하여튼 좀 그렇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번 달에도 스트래티지 지금 이 STRC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번 달부터는 뭐 8일에 이 뭐였죠? 주주총회 이후에는 이 2번의 배당락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요 스트래티지 STRC 가격도 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원래 100달러가 기준인데 한 93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100달러가 돼야지 팔리는 거예요. 93달러는 팔리지가 않아요. 손해보는 장사.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엄청 좀 주목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이게 올라갈 거냐?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또 배당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요. 네, 11.5%보다 더 높은 배당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배당이 계속 올라가면은 또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고. 그렇죠. 배당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제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또 또 팔아야 팔아야 되죠. 되고. 네. 세일러 이거. 세일러.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본인은 계속
막 AI로 만든 이미지로 뭐세 보이는 글을 그러니까요. 올리고 있고 그럴 시간에 빨리 좀 더 네. 설명을 해달라라고 약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싶네요. 상황입니다. 네. 주말 사이가 아니죠. 제가 자꾸 이 휴일을 어제 어제 하루 수요일이었습니다. 쉬었더니 네. 어제와 그제 좀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비트코인 가격 저렇게 떨어지는데 알트코인 생각보다 잘 버틴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래서 굉장히 낮아졌는데 알트코인 가격이 그 얘기 자체가 알트코인 가격은 덜 떨어졌다는 얘기죠. 알트코인 시즌 점수는 올랐더라고요. 네. 코인 마켓캡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약세장 속에서 좀 빛을 보는 알트코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총 25위까지 좀 골라봤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25위권 안에서 좀 오른 코인들이 뭐 있었냐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이게 일주일 기준입니다. 하이퍼 리퀴드죠. 하이프, 그리고 스텔라 루멘의 XLM, G캐시의 GEC,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의 니어, 그리고 텔레그램이죠. 네. 톤의 이제 TON 코인 이렇게 있는데 뭐 하이퍼 리퀴드는 그 이란 전쟁 이후에 사실 계속 잘 가고 있던 알트코인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또 현물 ETF 출시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또 많이 상승 작용에 좀 큰 힘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주식 채권 결제의 95%를 처리하는 DTCC, 미국 예탁 결제원이죠. 이제 스텔라 퍼블릭 체인을 공식 이제 결제 레일로 채택을 하면서 이게 지난달 말 발표였는데요. 이게 좀 계속 호재로 작용을 한 주간 해왔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이런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ETF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ETF 신청이 나왔었고 또 프라이버시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일부분은 숨기고 싶다라는 이런 수요들이 이 프라이버시 코인에 모이면서 요즘 들어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죠. 이 G캐시는 프라이버시 코인에 네. 니어 프로토콜은 이전에 방송에서 AI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좋으면서 니어 프로토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로 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 체인 추상화 로드맵을 맞습니다.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거래량이 뭐 1.5억 달러 이렇게 오르기도 했고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역시 이제 톤 역시 이제 파벨 드로프가 톤을 텔레그램 생태계의 주요 이제 동력으로 공식 지정한 이후로 조금씩 이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자릿수 정도의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다들 상황이 안 좋은 이제 코인들이고요. 네. 그래도 한 5개 정도의 코인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말씀 전해드리는 순간 6만 1,000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 좀 반등하고 있네요. 6만 3천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 알트코인 좀 버티고 있다 얘기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비트코인이 장기간 하락을 유지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또 버틴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실 한 번도. 그래서 지금 가격은 괜찮지만 또 이게 하락이 장기화되게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유일한 재료 클라리티 법안. 네, 이게 제발. 언제 이렇게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슈가 사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좀 저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 한번 타임라인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클래리티 법안 지난달에 가장 큰 뭐 시장 호재 중에 하나였는데 상원 은행이 마크업 통과 이후에 이제 상원 본회의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현재는 이제 2개의 담당 상원위인 은행위와 농업위에서 법안 통합 작업을 좀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 페어쉐이크라는 크립토 슈퍼팩이죠. 디지털 자산 정치 후원단체라고 할 수 있는 슈퍼팩인데 이 페어쉐이크가 6월 미국 경선에서 11전 11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11명 중에 10명이 민주당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있어서 중요한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클래리티가 상원 본회의에 올랐을 때 굉장히 좀 주요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원 본회의 표결 일자 목표는 7월 4일로 목표하고 있는데 의원분들께서는 네, 현실적으로는 8월로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8월로 가면 또 한 달 꼬밀립니까? 네, 8월로 가면 사실 미국 중간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렇죠. 설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또 이제 의견도 또 하원도 많고요.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통과할 단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 외에 중요한 뭐 이제 재정 부분에 대한 뭐 또는 이민 부분에 대한 이런 법안들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클래리티 법이 이기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사실 어제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네. 혹시 보셨나요? 어떤 거죠? 크립토 윈터가 왔는데 이제 최악의 크립토 네네. 윈터가 왔고 이제 12가지 이유를 그 블룸버그에서 분석한 기사가 있거든요. 네. 재밌으니까 한번 재밌다기보다 그냥 네. 우프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정말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이제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되게 신기한 게 크립토는요.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윈터를 계속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겪을 때마다 너무 힘들죠? 사실 이제 지금은 제 예. 체감상 힘든 구간이 아닙니다. 근데 벌써 저는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2월 달에 6만 달러 내려갈 때는 이게 12만 달러 있다가 이제 말하자면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X나 이런 SNS에서 하락에 대한 곡소리가 생각보다 안 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와야 통상적으로 이제 그게 좀 나와야 사실은 올라가는데. 이제 그게 저점 네.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 불안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역사상 최악의 크립토 윈터다라고 하면서 블룸버그 12가지 이유 얘기를 했다. 그 기사도 한번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미. 네, 한국 맞아요. 매체들이, 한국어 버전으로 예, 있습니다. 갖고 와서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오늘 김재희 편집자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